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뒤에 있는 All About 영재 기하 저자이자 뭐 대단한 강사는 아닙니다. 그냥 한 15년 넘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영재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가르쳐 온 평범한 동네 강사. 이름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송수상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가 아닌 지금 오리엔테이션으로 저를 처음 뵙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오르바웃 영재기하 책이 아직은 세상에 나오기 전이기는 한데 미리 동영상 강의, 인터넷 강의를 촬영을 미리 하고 지금 10강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원래대로라면은 순서대로라면은 그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찍었어야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제 강의를 해보면서 조금 다시 한번 느껴보자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좀 진행한 다음에 좀 뒤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찍게 되었어요. 강의 중간에 이렇게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 강의가 능숙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보통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약간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설명을 드릴지. 물론 강의 내용이야 많이 연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이 책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어바웃 영재기하라는 책은요, 기본적으로는 중등 구성, 그러니까 중등 기하 과정 구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목차 부분에서 조금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총 15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원래 이 책은 제가 22년도죠. 22년부터 바뀌게 되는 영재 특목고 입시제도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강의 준비를 하나씩 하던 자료들이 모아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원래는 2권짜리 책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출판 과정에서 분량이 너무 크고 너무 많고 그렇게 돼서 이제 한 15챕터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첫 번째 이 원래 1부터 9까지 있던 챕터 같은 경우가 원래 제가 강의할 때 쓰던 책의 첫 번째 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이 이제 챕터 10부터 15까지 있었는데 뒤에 두 챕터가 사실 더 있기는 했어요. 이 두 챕터 같은 경우에는 KMO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서 좀 많이 심화한 이런 내용이었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영재학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중등 과정의 폭넓은 그리고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 어떤 엄청나게 어려운 경시 내용이 이제 주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제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등 교육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다만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이쪽 그 첫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중등 1, 2과정,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2학년, 3학년 과정에 그러니까 있었던 챕터들이 좀 섞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경시 내용을 조금 집어넣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챕터 9 같은 경우에 이제 체바 메넬라우스 정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집어넣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삼각형의 어떤 균형 여러분들이 소위 오심이라고 배웠던 그 오심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넣어놨었고 삼각형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무래도 영재 준비를 하다 보면은 경시를 거의 필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등 내용만 조금 더 심화해서 본다고 성에 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은 예를 들면 이제 챕터 내에도 들어가 있지만 특히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챕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내용들만 조금 참고적으로 볼 수 있게 따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 책의 뭐라 그럴까요? 장점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그 변화된 입시 제도를 반영한 교재다라고 하는 게 제 스스로의 자부심이기는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영재하고 특목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제가 이거 책 머릿말에도 넣어놓겠는데 저는 그 2022년도 개편한 전부터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쪽 파트가 굉장히 학생들이 준비하기에도 그리고 이걸 가리키기에도 솔직히 쉬운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 특목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22년도 개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일단 당연히 중등 과정 당연히 했어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다가 당연히 고등 선행까지 하셨었고요. 고등 선행도 거의 끝까지 다다시피 하셨었죠. 그전에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였냐면은 K모등 경시 심화 과정도 했었어야 됐고,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포트폴리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과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제 과정 역시도 물론 영재고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1, 2, 3차 시험이 있었는데 특히 2차 시험 같은 경우 2차 시험에서도 일단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고요. 다음에 문항수도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문항수도 많고 대부분 이제 객관식과 단답형 유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데다가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쫓기게 풀었습니다. 이건 단지 근데 수학만의 문제도 아니고 과학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런 것 때문에 2022년도 이제 개정안이 나오기는 했겠지만은 소위 그 사교육이 없이는 거의 진행이 불가능한, 그리고 영재고에 가기 위해서 중등 때 시작하는 것조차도 중등 시작하면서 이제 영재고 준비 시작하는 것조차도 늦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 이제 개편을 하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 중등 심화로 일단은 범위도 축소되었고요. 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2차가 거의 그 당락을 좌우했습니다. 2차 시험 잘 보냐 못 보냐 이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2차 반영 비율도 같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항 자체가 중등 심화에서 나오다 보니까 문항수가 10문항 이하로 낮아지게 되었고요.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통 개방형, 선생님 오픈형이라 쓸 뻔했네. 개방형 문항이라고 해가지고 쭉 서술하는 것이죠. 풀이과정 전체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잘 푼다 뿐만 아니라 개방형 문항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답안 작성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이런 과정으로 조금 변화해 갔습니다. 그리고 2차에 대한 반영 비율이 축소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1, 3차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비중이 올라가게 되는 내용으로 개편이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개편돼서 이게 바로 반영이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22년도 개편된 다음에 이제 2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시험을 시행을 해왔는데 이제 학교에서 출제하는 경우도 이제 공동 출제도 바뀌기로 했고 여러 가지 바뀌었긴 했는데, 이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입시 문항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시 문항을 확 줄여보기도 했고요. 거기 내에서 되게 창의적이게 뭐 수학과학이 약간 얽히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 이거 가지고 조금 변별력이 없는 것 같아 문항을 조금 더 늘려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느 해 같은 경우에는 2차 같은 경우는 공개가 되는데 3차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안 되니까 3차에 가서 다시 한번 필기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시 문항 변화가 이제 있으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오기 시작을 했죠. 이 과정 속에서도 공통적인 것은 뭐였느냐? 저는 그 문항들을 보면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저처럼 그냥 사교육 강사가 아니라 실제 영재나 과학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문항을 보면서도 좀 할 수가 있었는데, 감히 제가 평가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 중등 심화 범위, 그러니까 중등 범위 내에서 축소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등에서 배운 내용을 쭉 떠올려봐도 알겠지만은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원별로 내용이 많아가지고 공부할 분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내에서도 이 친구의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
그러니까 별로 잘 보이지는 않았겠지만은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해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범위 축소를 해서 중등 심화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쉬워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시면요. 중등 심화 범위 내에서 특히 기하하고 조합, 다음에 정수 파트. 자, 요렇게 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방정식 함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 범위가 보통 중등이라고 한다 그러면 2차 방정식 함수 정도까지도 굉장히 좁은 부분이긴 한데 기하 조합 정수 보게 되면은 기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소위 논증기하라고 배우는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도형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푸는 논증기하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고등 때 배우지 않고 중등 때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기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경시를 가지 않더라도 경시에 준하는 엄청난 이론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중등 내용만으로도 엄청나게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어렵고 복잡하고 되게 난이도 높게 낼 수 있는데 그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잘 관찰해서 생각을 해봤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고요. 조합이랑 정수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런 정수 관련된 파트를 얘기하면 저희가 정수를 배웠나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1학년 1학기에 여러분들 그 소인수분해 하고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있죠? 그거 다 정수 파트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조합 파트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 합의 법칙, 구배 법칙 그냥 카운팅하는 거.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범위를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시에 엄청난 이론들이 없이도 문항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출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교육 그 현장에 있어 보면은 소위 그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서도 그렇고 여기 예전에 해왔던 이 파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영재를 가야 되니까 고등 선행은 하고 계실 거예요. 고등 선행은 뭐 빨리 나간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미적분을 임의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근데 고등 선행은 일단은 입학 시험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고등 선행은 차치하더라도 그럼 중등 과정을 쳐다보면 중등 과정은 이미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집을 되게 여러 개 푸셨을 거고 소위 어렵다고 얘기하는 최상위권 문제집들 뭐 A급 수학이랄지 최상이랄지 뭐 이런 것들 블랙라벨 이런 것들 다 풀어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을 거냐면 그거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조금씩 문제가 되는 게 여기로 갑니다. KMO 쪽으로. KMO 쪽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KMO가 나쁘다거나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소화하면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많이 탐구해 봐야 될 아이들이 그 문항 풀이에만 이제 몰입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바뀐 입시 제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이 친구가 얼마나 큰 좋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느냐, 창의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약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정도 학습이 되어 있고 나의 능력이 어딘지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KMO를 해야만 어떤 경시 시험을 잘 봐야만 중등 여기 그 영재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그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기출 문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경시 문제랑은 결이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이 아예 결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그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느냐?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제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관해서 문의가 많으세요. KMO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저 같은 입장에서도 대부분의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KMO를 하면 KMO가 상위 과정이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윗과정을 더 잘하는데 그거보다 더 쉽게 나오는 게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글쎄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쪽에서 나오는 이 과정, 소위 말하는 중등 심화라고 하는 것이 중등 심화가 어려움이 아닙니다. 난이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중등 과정을 어렵게 내겠다는 게 아니고 중등 과정을 좀 더 깊게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등 과정을 어떻게 공부하면은 그럼 이런 입시 제도에 맞출 수 있을까라고 해서 기본 제가 가리키고 있는 커리큘럼을 이제 싹 다 들러엎고 어떻게 했냐면 하루하루 수업을 몇 년 전부터 아예 이제 저도 같이 다시 공부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런 문항들이 나왔는데 이런 문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중등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내가 만약에 자기주도적 창의적 인재라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에서부터 시작된 게 바로 이 교재입니다. 그리고 그 중등 전학년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아까 그 목차도 보셨지만 중등 전학년 내용은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목차 구성이 조금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옳다, 안 그러면 이게 더 낫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지식과 역량, 그런 전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 서적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쪽 아시아 국가들의 영재 학교, 영들이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하는 파트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가리켜요. 묶어서 가리키는 게 뭐 외심, 내심, 수심, 방심, 무게중심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이 있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 이제 물론 한꺼번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좋은 부분도 있긴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의 교육 과정들을 한번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이걸 이렇게 모아서 가리키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원과 연결이 돼서 이제 가리키고요. 이제 원과 삼각형이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게중심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무게중심은 굳이 원이랑은 이제 되는 게 아니고 무게중심은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체변 메넬라우스 이런 쪽 삼각형의 균형 이런 쪽에 더 방점이 있긴 한데 이제 원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의 오심 파트를 따로 빼진 않았고요. 그 다른 나라들이 하는 걸 참고를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논리의 과정 속에서 녹여낼 수 있게 원 파트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다시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등 전학년이요. 아시다시피 이게 각 학년 2학기에만 집중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기하를 어떤 1년 동안 다 배운다라는 건 학생들한테도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각 2학기 내에 들어가 있다는 건 그만큼 기하 분량이 많다는 뜻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하는 중등에서 배우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해석 기하라고 다른 걸 배워요. 그러니까 각 2학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용도 많을 뿐더러 따지고 보면 각 배우는 파트들이 1년 턴씩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물론 그 전에 선행을 하시기야 하겠지만 이 내용들이 특히 이제 각 학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등학교 가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원 파트가 있는 3학년 2학기를 어떻게 돼요? 똑바로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건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를 이제 연결해 주는데 조금 중점을 뒀습니다. 1에서 다음 단원이 나왔고 1에서 이런 내용이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현장에서 말을 들어보면 이제 제 교재를 가지고 다른 반,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도 가르쳐 보신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좀 흐름이 안 잡힌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간의 단원부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흐름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 저 그 말을 듣고 저는 이해를 했던 게
얘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논리가 전개되면서 그 내용들이 이어져 나가기 시작했는데 중간부터 툭 끊어서 나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약간 이질적으로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앞 내용이 쉽다, 앞 내용이 꼭 쉽지만도 않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첫 단원이 이제 도형의 구성인데 점선면, 여러분 되게 쉽게 하시지만 이 점선면 가지고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 원리가 실제로 무엇인지, 막 도형의 분할까지도 얘기할 수 있게 되고 평면 분할까지도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을 쭉 이어서 이런 논리 체계 내에서 이런 이론들이 나왔구나, 이렇게 흐름을 잡아 가실 수 있게 일단 중등 과정을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대표 유형 학습을 통한 체계적 기하학습이라고 해서 워크북이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만들어진 교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예, 이게 1권, 2권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처음 만들어진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적한 게 뭐였냐면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이론 배우고 그 유형 연습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잘 모르더라. 그렇다면 그런 개념이 가장 비슷하게 녹아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이제 모델로 삼은 게 누구였냐면 수학의 정석이었습니다.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 보시면은 왜 기초 예제가 있고요. 그 밑에 유제 있고요. 다음에 이제 종합 문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제를 보고 유제를 따라 해보면서 이런 거야라고 해서 이제 개념 학습을 하라고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하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쉽게 따라해 볼 수 있겠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분량이 각 권당 처음에는 각 권당 600페이지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한 권으로 줄여서 출판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이론서가 먼저 나오고요. 이론서는 뒤에 설명서 드리겠지만은 마치 정석의 연습 문제 같은 문항들이 딸려 있습니다. B단계, A단계에서 연습 문제가 딸려 있고 그 후에 나오게 되는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정석처럼 제가 이제 샘플도 보여드릴 건데 정석처럼 예제, 유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같은 경우 특히 저는 이제 누구를 생각했냐면 지금 당장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서만으로도 충분히 연습이 될 것 같으나 이게 좀 일찍 시작하는 친구는 초등 고학년도 있을 거고요. 다음에 중등 저학년도 있겠죠.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중등 내용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연습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워크북을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 워크북은 조금 저학년들에게 더 잘 맞는 이런 내용이 될 거고요. 다음에 네 번째가 자소소대 참조를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재 입시를 하다 보면 특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거를 정말 입시 체제에서 바라는 대로 하루하루 자기가 어떤 연구라기도 뭐하고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 거를 탐구해봤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였고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소서 쓸 때 이거 도대체 뭘 써야 되지라고 오히려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대부분의 학생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덜하긴 한데 수학 소재에 있어서는 거의 그런 친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수학 소재를 뭘 쓰느냐 엄청나게 어려운 이론들을 가지고 오죠.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 내에서는 중등 과정에선 들어보지도 못한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탐구해 본 것처럼 쓰긴 하는데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안 해도 된다면서요, 영시 심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심어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강의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내용은 참고 자료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게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고 이게 이렇게 발전해서 이런 이제 이론으로 갔어라고 해서 그 흐름을 잡아드리는 참고 내용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내용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구나라고 해서 그럼 내가 이쪽 내용을 조금 더 탐구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재거리로서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도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지 그거를 강조해서 이걸 꼭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구하실 수 있는 소재거리를 미리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오시면서 이 내용에서 이런 소재도 있고 저런 소재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통해서 축적된 학습 내용이 최적화됐다. 이건 제가 이제 말은 이렇게 만들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 자체가 제가 강의라던 강의 수업 준비 자료가 이제 모아져서 몇 년간이 모아져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이 잘 못 따라온다. 과감하게 삭제를 했고요. 이 부분은 쉬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못하는 것 같다 하면은 더 강조를 해놨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서 느끼면서 그렇다고 제가 그럼 너무 이제 잘하는 친구들만 타겟으로 했느냐? 아니요, 반대로 이 친구는 중등과정 너무 잘하고 고등선행도 엄청 잘하는 친구인데 이상하게 기하를 못하네 라고 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그리고 의외로 꽤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면 내 얘기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과목 대수 과목 정수 과목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기하를 못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럼 어디가 비어서 이런 걸까라고 하는 파트를 이제 살펴보면서 앞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나가시면 느끼시게 될 거예요. 내가 이쪽 파트가 비어가지고 뒤에 거를 이해를 못했구나라고 하는 파트를.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기하가 쌓이는 게 아닙니다. 기하도 그 흐름을 따라서 논리가 축적이 되어야 마지막에 여러 이론들이 들어간 것들도 이제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과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만들어진 교재다. 그리고 마지막은 빨간색이 잘 안 보이네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론학습과 모든 문항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수업을 위해서 만든 교재다 보니까 글쎄요. 물론 이제 여러 논문도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의 여러 서적들도 참고를 하고 해서 설명을 넣어놓는다고 했는데 그게 설명이요. 아무래도 좀 수식이 있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그림을 최대한 자세하게 넣어놓는다고 했는데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거고 다음에 이 내용이 도대체 왜 필요하지? 라고 하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강의를 들으셔야지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인터넷 강의까지는 계획하지 않았었는데 인터넷 강의를 일단 모든 챕터를 이론을 다 찍고 다음에 한 문항 아무리 쉬운 문항이라도 이제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해가지고 모든 문항도 촬영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따라오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건데 이게 지금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 내용을 제가 언제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이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20년도에 발표된 내용인데 이 발표된 내용으로 2022년도부터 교육과정을 바꿔나가겠다라고 해서 이게 좀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영재학교나 특목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이게 전의 내용과 현재 내용을 모른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에 배우던 그 교육과정과 지금 하는 교육과정이 달라야 되는데 이제 어느 부분에서 달라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시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영재학교 2단계 지필평가는 영재성 판별의 중요성, 외국 사례들을 고려하여 유지하되 그 영향력을 축소한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2차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수학이 그러니까 선행형 단답형 문항, 그러니까 단답형 제가 대부분 단답형이라 그랬죠. 수학이 거의 80%, 과학이 60%가 거의 단답형 문항, 수학이 22.4 문항, 과학이 44 문항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죠, 문제수. 그렇죠? 근데 얘를 수학과학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30% 이내,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반영 비율을 30% 이내로 만들어내고 수학 10문항, 과학 25문항 이내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정부에서 이런 입학 그러니까 시험을 한번 분석을 다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위에 있는 게 이제 시험 시간이었고요. 시험 시간에서는 여기 뭐가 있는 거냐면 문항당 소요 시간이거든요. 그럼 한 문항 푸는데 몇 분 준 거냐라고 하는 건데 가장 짧은 거는요. 거기 2학교 실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과학 문제를 푸는데요. 한 문항당 1.9분이 그러니까 2분의 한 문항씩 풀어내야 되는 시험도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문항 분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마지막에 뭐냐면 중학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내야 되는데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냈냐 이거죠.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미준수가요 9.4% 거의 10%가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얘는 양호합니다.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미준수가요 18.5%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화된 내용을 냈었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과학고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뭐가 있는 거냐면 선행 불필요 문제가 76.9%, 다음에 선행했을 때 유리한 게 23.1%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고등 선행이 유리했고요. 다음에 KMO를 하는 게 당연히 유리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교육과정이 변화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실제 문제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보세요. 뭐 정답을 볼 필요는 없고 정답은 실제로 나와 있는 학교도 있고 안 나와 있는 학교도 있는데 해설도 아예 그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신 다음에 지금 당장 완벽하게 못 풀어도 이거 어떻게 접근하는 거지? 라고 내가 이게 어느 단원을 배운 내용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내가 여기까지 해야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가장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너무나도 분량이 많았던 제가 이제 수업 때 사용했던 교재 2권을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를 보여드리려고 얘를 가지고 왔냐면 이거는 조금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컬러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수업 중에 사용한 거는 이제 컬러로 찍기는 했었는데요. 이게 분량이 줄어들고 다음에 출판되는 책의 가격을 조금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너무 비싸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출판되는 교재 같은 경우에 이게 흑백입니다. 흑백이라고 뭐 나쁜 거 아니고요. 오히려 그 출판사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림 질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아져서 더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이실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뭐냐면 실제로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가 저렇게 나왔는데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나와 있던 일반 시중서 중에 어떤 거를 보면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첨가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그 중등 심화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론으로 설명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또 신기하게도 외국 서적에는 또 이런 내용들이 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참고하고 다음에 중등 교육 논문도 참고를 해서 저런 것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놨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문항도 조금 연도가 되는 문항, 좀 오래된 문항이기는 한데 저걸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좀 경시에 가깝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경시 이론에 가깝게.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저거 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뭐 요거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고 다만 저 문제에 만약에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런 내용까지 너가 뭐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봤다면 여기서 논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엄청난 막 논문이 아니고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중등 교육 논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석사, 박사 같은 거 하실 때 교육 과정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랄지 안 그러면 이쪽 과정은 이렇게 가리키는 게 맞다라고 하는 중등 교육 과정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 검색 들어가셔서 내가 배우는 단원명만 치셔도 그거에 관련된 논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연구하셨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도 가리킬 수 있고 저렇게도 가리킬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첨가됐으면 더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넣어서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금 기하도
마치 수학의 정석처럼 약간 어느 가장 대표가 되는 샘플을 보여주고 그거를 따라함으로써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조금 쉬운 이해를 가져가는 기본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완전 기본서는 아니고 기본서는 그 중등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영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찌 보면은 글쎄요, 이거를 이제 경시 기초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어,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이기는 한데 얘를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말에 조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중등 과정을 심화까지 다 했는데 경시를 딱 올라가 보니까 이만큼 갭이 벌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 여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여기 갭을 메꿀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을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도록 저렇게 예시 문항을 하나를 줬고 그다음에 밑에 실제로 해볼 수 있게 연습 문항들을 구성을 했는데 이건 이제 워크북으로 추후에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이론서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냥 샘플로만 보여드리는 건데 되게 복잡하게 생긴 게 있죠. 이게 대부분 자소서에서도 잘 쓰는 이제 구점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점원이라고 해서 그 삼각형의 어느 특정 점들 9개 점이요. 한 원을 통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교과 내용에 있지는 않고 유명하기는 하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나왔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참고 자료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시나 뭐 이런 과정에서 그냥 상위 단계 이론이야라고 해서 배웠는데 그게 상위 단계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게 챕터 그 10입니다. 10강 원의 성질 1편에 있는 내용을 배우시면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이해가 돼요.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어. 근데 10강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어느 한 독일의 수학 교사가 이거를 새로 발견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이게 상위 이론이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자소서 소재에도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자료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첨가를 해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건 10강인데 뭘 보여드리려고 한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론서에는 마치 정석의 연습 문제처럼 문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걔가 난이도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난이도, A난이도. 비난이도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중등 심화서 있죠. 예를 들면 뭐 A급 수학, 블랙라벨 뭐 이런 거. 걔랑 비슷하거나 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나간 거. 하지만 영재 문제를 풀어내기, 영재 실전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라고 하는 문항들을 이제 B단계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구성이 그냥 문제집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연습을 하시게 만들어놨고 이제 A 단계에 가면요, 조금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A 단계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에서 잘 못 보시는 것들, 진짜 영재 문제에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 좀 제가 수업 중에도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얘를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게 실제로 문제로 내는 거는 3번을 문제로 생각을 하시고 1, 2번이 만약에 없다면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푸시라는 거예요. 1, 2번은 제가 3번을 가기 위해서 1, 2번을 따라가야 돼라고 해서 1, 2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실전 문제에서는 1, 2번 내용이 생략되어 있고 3번을 내버리면은 그 3번까지 찾아가는데 1, 2번 내용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생각이 좀 길어져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조금 나눠서 문항을 구성을 해 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쎄요, 제가 감히 처음에 그 출판사를 찾아갈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 강의를 찍으면서도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감히 이런 책을 내고 이런 강의를 할 능력이 되는가? 내가 그만큼의 어떤 지식이 있는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글쎄요, 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아이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한
특이할 거 없는 저 동네 강사입니다. 그래서 뭐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공부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다만 이런 책을 내게 된 데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좋아하는 모습도 보이고 좀 달라진 입시 환경에 공부 분량 그리고 정확히 가야 될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했을 때 기하가 조금 더 쉬워지고 기하가 좀 더 재밌어지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인재가 될 여러분들이 수학, 과학, 기하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 과목을 싫어하지 않고 그냥 이제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지 않고 이래서 이렇구나 더 재밌네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책을 쓰고 다음에 강의를 많이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워크북도 더 이제 손을 보고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바라기는 하는데요. 많이 부족한 실력이고 많이 부족한 교재, 많이 부족한 강의이지만 더 높은 곳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고요. 나중에 그 사이트 같은 곳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책이나 안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어떤 내가 맞네, 네가 맞네라고 하는 분쟁의 소지가 되기보다는 얘를 기반으로 다른 선생님들, 아니면 다른 학생들도 같이 논의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본이 되는 그런 교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막연하게 지금은 막연하게 영재나 과학고 특목고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 꼭 어려운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게 하루하루 쌓여가면 언젠가는 어려운 것도 재밌어지는 때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처음에 여러분들 처음에 배울 때는 구구단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영재나 특목고에 성공하는 학생들은 이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제가 알게 된 특성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절대로 내가 잘한다고 교만하거나 거만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과학 인재들은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천재가 아닌 다른 팀과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팀워크가 가능한 인재를 꿈꾸죠. 그렇기 때문에 3차의 인성 테스트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차근차근 아는 것도 다시 한번 그리고 하루하루 쌓아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조금 어려운 오리엔테이션이었지만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